개와 고양이,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할까? 2016년에 영국 BBC 방송은 개와 고양이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캐스 앤 더그를 통해서 흥미로운 실험을 소개했다. 과연 개와 고양이 중에서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할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시성하부에서 만들어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그 일명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의 수치를 측정한 것이다. 미국의 신경과학자 폴 잭은 10마리의 개와 고양이의 타액을 채취해서 주인과 10분간 놀게 한 뒤에 다시 타액을 채취해서 옥시토신 수치를 비교했다. 그 결과로 개와 고양이 모두 주인과 놀고 난 후에 옥시토신 수치가 증가했다. 하지만 개는 무려 57%나 증가했지만 고양이는 12%에 그쳤다. 실험을 진행한 잭은 결과만 놓고 보자면 고양이보다 개가 주인을 5배 정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라는 해석을 남겼다. 사람은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할 때 혈중 옥시토신 수치가 보통 40에서 60% 정도 증가한다. 이것으로 보면 개가 주인을 사랑하는 정도가 약간 더 클지도 모르겠다. 잭은 개가 이렇게 높은 수치의 옥시토신을 분비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고양이도 주인과 함께 할 때 옥시토신을 분비한다는 사실도 놀랍고 유쾌한 발견이다 라고 말했다. 고양이도 최소한 주인과의 유대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다. 행복 호르몬을 높이는 방법은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옥시토신을 일컬어서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른다.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도파민, 우울한 감정을 줄여주는 세로토닌,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모르핀과 구조가 비슷해서 통증을 줄여주는 엔돌핀,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와 배려심, 유대감을 갖게 하는 옥시토신, 생활 속에서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운동은 우리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운동은 재생과 성장이 필수적인 성장 호르몬, 몸의 재활성화와 근육 성장을 돕는 테스토스테론, 혈당 조절과 대사를 돕는 인슐린과 갑상샘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 아울러 운동의 뇌에서 행복과 관련한 호르몬인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이 분비되도록 돕는다. 두 번째 여행하기, 마사지 받기, 또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 등등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활동은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로토닌과 엔돌핀 분비를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른 아침이나 저녁 무렵에 햇빛을 쬐는 것은 피부에서의 비타민 D 형성을 돕는 효과가 있고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에 더해서 세로토닌의 합성을 간접적으로 촉진한다. 네 번째 연구에 따르면 카카오 함량이 70%에서 80%인 다크 초콜릿을 일주일에 1회 50에서 100g 정도 섭취하는 것은 심장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다섯 번째, 필수 아미노산 하나인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이 된다. 트립토판은 달걀, 치즈, 생선, 콩, 시금치 등의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는 행복감을 주는 물질인 세로토닌의 원료로 사용이 된다. 여섯 번째, 개나 고양이 등 우리에게 애정을 보이는 반려동물과 노는 것은 역시 그런 증가를 시킨다. 일곱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포옹이나 등등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명상은 긴장을 풀고 정신을 집중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고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그리고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수행을 해서 모순이와 호르몬, 지혜 요방으로 불렸던 솔로몬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은 두 여성이 있었는데
한 아기가 적자 두 여인은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게 되는데, 아기의 친모를 밝히기 위한 솔로몬의 판결은 나도 누가 진짜 엄마인지 모르겠으니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 가져라 하였다. 이에 한 여인은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라도 갖겠다고 했으나 다른 한 여인은 깜짝 놀라며 저는 친모가 아닙니다. 그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제발 아기를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을 했다. 왕을 속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아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솔로몬은 아기를 걱정하는 이 여인이 진짜 엄마라고 외친다. 소중한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어머니의 맹목적인 사랑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모성 행동의 핵심인 모성애는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본능적인 사랑으로 어머니와 아기의 애착 관계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아기의 발육과 정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성 행동은 어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에서 공통으로 관찰되는 진화적으로 잘 보존된 행동이다. 우리는 유전자를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한 생존 기계일 뿐이라고 주장한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행동은 유전자가 결정하고 모성애 역시 어머니라는 이름의 생존 기계가 자식을 돌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모성 본능은 정말로 유전자에 각인된 것일까? 모성애를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옥시토신이다. 1909년에 발견된 옥시토신은 시상하우에서 만들어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분만할 때 자궁소축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분만 촉진제로 쓰인다. 출산 후에는 유관을 자극해서 모유 분출을 도와서 아기가 엄마 젖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한다. 동물 연구에 따르면 옥시토신은 모성 본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옥시토신. 그래서 옥시토신을 투여받은 처녀 염소는 낯선 새끼와도 유대관계를 맺고 옥시토신을 투여받은 처녀 시궁쥐는 엄마쥐처럼 새끼를 돌보는 모성 행동을 보인다. 포유류 중에서 3에서 5%밖에 안 되는 일부 일처 동물인 초원 들쥐는 옥시토신 수용체가 다른 쥐보다도 더 많다는 것이 밝혀졌다. 옥시토신을 모성애와 애착의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생물학적인 이유인 셈이다. 사람에게 행해진 옥시토신 행동 연구 결과도 신뢰 및 공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모자간 및 연인 간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고 또 발기 오르가즘 사정을 촉진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향상한다는 보고도 있다. 이런 옥시토신의 효과는 시장성이 높아서 미국에서는 쑥스러움을 방지할 목적으로 코에 뿌리는 옥시토신 스프레이가 실제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크레이지 호르몬의 저자 랜디 허터 앱스타인은 옥시토신의 효과가 지나치게 과장된 감이 있다고 경고한다. 옥시토신 행동 연구에서 옥시토신은 신뢰와 공감 같은 긍정적인 효과 외에도 불신과 질투 또 인종차별 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연구는 옥시토신이 선별적으로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느낀 감정을 역없이 증폭함을 지적한다. 앱스타인은 옥시토신의 작용을 인정은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다. 2017년에 호주 오타고 대학교의 연구팀은 엄마 젖의 형성을 촉진하는 시상하부 호르몬인 프롤락틴도 모성 본능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프롤락틴 수용체를 제거해서 프롤락틴이 작용하지 않게 된 암컷 생쥐는 출산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은 출산 후 24시간 이내에 새끼를 내팽개치고 전혀 돌보지 않았다. 이로부터 프롤락틴도 옥시토신과 비슷하게 어미와 새끼들 간의 유대감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보통의 어머니는 다른 아기의 영상을 볼 때보다 자신의 아기 영상을 볼 때 DNA 피질과 변연계의 특정 영역이 활성화된다. 그리고 자기 아이의 우는 영상보다 우는 영상에 더 강한 반응을 보인다.
이는 모성애를 매개하는 고도로 정교한 신경기전이 내의 존재함을 시사한다. 어머니의 아기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니다. 모성애란 어머니와 자식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할 때 그 의미가 커진다.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은 유아기를 넘어서 평생토록 그 영향을 미치는 고귀한 힘이다. 아버지가 되면 나타나는 호르몬의 변화는 요즘 아버지들은 예전의 아버지들처럼 아내가 출산할 때 담배 피우면서 대기실에서 서성이지 않는다. 아버지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아버지와 아이의 연대감이 더욱 높아졌다. 연구에 따르면 아내의 임신 기간 동안에 남편의 호르몬 활동도 변화한다. 아기가 태어날 즈음에 아버지의 혈액에서는 프롤락틴, 바소프레신, 옥시토신의 수치가 높아지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낮아진다. 프롤락틴이 증가하면 유대감과 애착이 강해진다. 일부 일체 호르몬으로 불리는 바소프레신의 수치가 높아지면 남성은 가족을 보호하고 부성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아버지는 특히 스킨십을 통해서 아기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옥시토신 분비가 증가한다. 높아진 옥시토신은 아버지의 양육 본능을 활성화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동물 연구에서 수컷에게 옥시토신을 주입하자 새끼질 털보는 행동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수컷 간의 공격적인 행동이 줄고 경쟁이 감소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남성성을 대표하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는 부성애의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팀이 젊은 남성 624명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4년 반 간격으로 측정한 결과 미혼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2% 줄어든 데 그쳤으나 기혼 남성은 16%가 줄었고 자녀가 있는 남성은 26%나 줄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남성 중에서도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긴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자녀를 전혀 돌보지 않는 남성보다도 20% 정도 낮게 나타났다. 이런 호르몬의 변화로 남성이 아버지가 되어가는 것이다. 아기가 태어난 후에 아버지의 호르몬이 변화하는 것으로 보아서 부성애에도 생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호르몬 활동의 변화로 아버지는 아기에 대한 강한 애착과 유대감을 갖게 되고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피게 된다. 아기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더 어머니와는 다른 양성의 사회적인 관계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더욱 다양한 사회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토지를 이룬다. 아버지의 양육을 충분히 받은 아이는 의력 등의 인지 발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을 관찰할 수 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에 의하면 아버지가 만 2세 때 책을 읽어준 아이들은 엄마가 책을 읽어준 경우보다도 의휘 발달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버지와 자녀가 매일 마주 앉아 책을 읽고 토론하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전통적인 교육 방법인 하브루타에서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다. 좋은 이야기들이었네요. 자, 먹는 즐거움과 제대로 잘 먹기.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3대 조건인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식이다. 우리는 더 먹는다. 먹어야만 한다. 음식은 인간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먹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식의 잔이라는 책을 쓴 프랑스의 유명한 미식가인 바랭이 한 말인데 그는 당신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내게 알려주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 자신이라는 얘기다. 이 말은 다음과 같이 또 바꿀 수 있다. We become what we eat. 우리는 먹는 대로 된다는 얘기다.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우리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영양분을 얻기도 하지만 정서적인 즐거움을 얻기도 한다. 인간은 즐거우려고 음식을 먹는 유일한 동물이다. 친구들과 함께했던 즐거운 식사 시간은 매우 소중한 추억이 된다. 인생의 반은 먹는 즐거움이라는데
즐겁게 먹는다면 우리 인생은 좀 더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 은혜는 살아남기 위해서 반복해야 하는 경험을 할 때 그것을 즐거움으로 인식한다. 자, 그렇다면 음식을 먹는 행위는 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까?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로부터 보상을 얻기 때문이다. 보상이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즐거움을 느끼고 그 즐거움으로 다시 그 행동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보상은 인간이 살아갈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보상이 있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보상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한다. 또 심부름하는 어린이는 칭찬이라는 보상 때문에 즐겁게 심부름한다. 보상이 없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는 것이다. 보상을 간증하는 경로는 복측 피계부와 측자핵 사이의 신경 경로인데 쾌락 경로라고도 불린다. 이곳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자극을 받아서 쾌락 경로의 도파민이 증가하면 즐겁고 행복한 감정이 유발된다. 뇌는 이 감정을 지속하고 더 즐거움과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자극을 찾도록 한다. 음식을 먹는 행위는 뇌의 쾌락 경로를 자극해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음식으로부터 얻는 보상은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행동인 음식 섭취를 강화한다. 우리는 바람직한 보상을 얻으면 그 행동을 더하게 되는데 이를 긍정적인 강화라고 하며 음식 섭취는 긍정적인 강화의 한 형태이다. 음식 섭취로부터 얻는 보상이 음식마다 비슷한 것이 아니다. 모든 음식은 쾌락 중추를 자극하지만 특히 더 효과적으로 이를 자극해서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음식은 설탕, 소금, 지방이 절묘하게 조합된 가공식품이다. 과식의 종말 소금, 지방, 절묘하게 저자 데이비드 캐슬러는 도파민 수치를 특히 더 높이는 것이 가공식품이라고 지적한다. 식품 사람은 달고 짜고 기름진 가공식품을 만들어 사기자기에 판매하고 이를 먹은 소비자는 쾌락 중추가 자극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달콤한 경험을 잊지 못한 소비자는 또다시 그 가공식품을 찾게 되고 이는 쾌락 경로의 교란을 유도해서 과식과 음식 중독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용의 음식 중독에서 이렇게 자극이 특히 더 강한 음식을 쾌미 음식이라고 칭한다. 쾌미 이를 주는 음식 달콤한 쿠키나 아이스크림, 티라미수, 케이크는 마냥 먹을 수 있겠지만 브로콜리나 당근을 폭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렙틴이 복내 즉 시상하부에 신호를 보내어서 도파민 분비를 억제한다. 즉 음식 섭취로부터 얻는 보상이 줄어들어서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만 먹게 된다. 하지만 렙틴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쾌락 중추에서 도파민이 제거되지 않아 더 먹고 싶은 충동을 계속 느끼게 되어 우리를 과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인슐린도 마찬가지로 쾌락 중추의 도파민을 제거하는 작용이 있다. 식사하면서 인슐린 수치가 상승하면 도파민이 감소하고 음식으로부터 얻는 보상이 줄어든다. 이건 역시 우리를 과식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면 이는 렙틴 저항성으로 이어지고 쾌락 중추에서 도파민이 제거되는 것을 막는다. 충분히 먹었지만 부족하다고 느껴서 더 먹게 한다. 이런 현상을 쾌락 경로가 교란되었다라고 표현한다. 비슷한 자극을 얻으려면 더 큰 자극이 필요하다. 그래야 쾌락 중추를 더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고당분, 고지방의 정크푸드와 패스트푸드를 더 탐하게 되는 것이다. 쾌락 경로의 교란은 우리를 과식으로 유도하고 비만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 KBS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출연자들이 복불복 게임을 해서 1등은 진수성찬을 받지만 진팀은 별로 먹지 못한다. 가장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은 1등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뷔페 식당에서 평소 먹던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고 나서 배불러 죽겠어 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흔히 보는데 이런 것은 제대로 먹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제대로 잘 먹기란 매우 중요한 일이다.